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만 몰아치고 있는데. 네, 입시도 태풍이. 그 멘트 뺏어가는 거야? 그러셨어요? 이거 누워서 한참 생각한 건데.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자, 제 앞에 제 멘트를 뺏어간, 입시에 태풍이 몰려왔다. 이 멘트를 뺏어간, 입시 교사. 그래, 뭐 웃기다고 지금. 그건 뭐 중요하다. 우리 중요해. 맵시나가 중요한 것처럼 중요해요. 듣는 사람은 또 이렇게 꽁냥꽁냥하고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게 재밌다고 또. 자, 입시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구하옵니다. 예, 세훈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교육부가 수능 출제 과목에 대한 범위에 대한 시안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에 확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것을 다뤄야 된다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시안인데 거의 뭐 확정안 다루듯이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완쌤이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거의 확정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입제도가 작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얘기를 하던 건데, 일부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못 정하겠으니까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안들이 있어요. 넘겼는데 국가교육회의가 5월에 그 대입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내가 얘기할 공론화 범위가 뭐다를 발표하면서 수능 과목 구조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다시 넘겼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이 공개안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교육회의나 이런 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라고 넘긴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확정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번에 그 8월에 교육부 시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최종 확정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러야 될 수능인 거고 그럼 결국 현 중학교 3학년만 치르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1학년도 다 이 제도에 따라서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이과 통합 시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걸맞는 수능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가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죠.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평가냐, 네, 상대평가냐가 그렇죠. 논의가 되었지만 사실상 저희가 끝없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능 과목 구조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라고 하는 이런 결정 사안은 국가교육위원회랑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결정하지 않고 각계 400명을 뽑아서 국가교육회의라는 데를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이제 안을 최종 확정하는 어떠한 여론 수렴 절차 과정을 겪었는데 이 국가교육회의에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는 우리가 정하겠다. 다만 그 안을 갖다 놓고 정하겠다. 다만 수능 과목 구조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부가 그래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교육부가 이 안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번에 발표된 시안이죠. 그러니 교육부는 이것을 교육회의에다가 갖다가 주겠죠.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던질 텐데 그럼 국가교육회의가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한 거죠? 본인이 네가 해 라고 해놓고서는 걔가 만들어 갖고 온 내용을 갖다 놓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할게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교육부의 시안은 상당 부분은 어떤 개정 교육 과정에 맞는 현 중3이 치르는 형태의 어떠한 수능 과목이다. 수능 과목 구조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한번 쭉 부탁드려 볼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범위인데, 원래 이제 국어가 현재는 이제 국어라는 과목 단일 돼 있죠. 네네네. 일단은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원래 국어 과목 단일이었는데 이번 시안은 뭐냐면 공통 국어 있고 그다음에 화작이랑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수학은 원래 이제 이과형인 가, 문과형인 나 이렇게 둘로 돼 있었죠. 분리 출제인데 이번에는 공통으로 수학을 보고 확통이랑 미적분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탐구는 문과는 사회 2과목, 이과는 과학 2과목 이러겠는데 모든 학생이 사회 1개, 과학 1개 필수 응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어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수능 과목에서 배제됐네요. 네, 그렇죠. 배제됐어요. 학원들 뭐 이거 갖다가 그쵸, 장사 좀 굉장히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자. 예, 죄송합니다. 장사를 했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진 거고 네. 가장 큰 특징이 공통 과목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선택이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공통 수능 선택 수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문학을 공통 국어로 하고 화작과 언어 매체, 언어 매체가 이게 사실 문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제 본인 취향대로 이제 하나 고를 텐데 시중의 분석은 화작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최근에는 화작도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또 언어와 매체는 문법인데 문법은 공부를 하면 또 확실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수학이죠. 네, 그렇죠. 예, 문제는 수학이 공통 수학인데 이게 수원 수투예요. 개정 교육과정 수원 수투니까 네. 문과 미적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확률 통계랑 미적분 중 하나만 응시하면 돼요. 네. 예, 이과 애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과 애들은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 따고 수원 수투 한 다음에 미적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는데 과학 2가 수능에서 빠졌죠. 맞았죠. 네. 과학 2가 빠졌고 모든 학생이 사회 하나 과학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생도 과학 하나 해야 되고 이과생도 사회 하나 해야 돼요. 대신 사회는 9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은 4과목이 있죠. 네. 그 중에서 하나씩 골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사안이다. 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워딩이 어떤 내용이 워딩이 있냐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상대평가가 나올지 절대평가가 나올지 몰라서 선택 과목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나오면 또 선택 과목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워딩이에요. 사실은 워딩 내용 자체는. 교육부 내용 자체가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네.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이나 미적 중 꼭 하나는 해야 되고 국어의 경우에는 화작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는 꼭 하나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요 정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과연 입시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수능 체제로 치러야 될 중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재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전체적인 소감부터 먼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자, 세훈쌤은 어떤 소감이 있어요? 이거 딱 발표되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는 아르헨티나 진 거만큼 충격이에요. 저는 그것도 충격 아니었는데 아르헨티나 진 게. 아르헨티나는 그렇죠. 전략상은 지죠. 전력상은 집니다. 그러나 원래 그러나 저는 영웅을 좋아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기는 건데. 인류가 축구를 만든 이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는 메시이기 때문에 이제 음바페가 될 거예요. 메시예요. 어제도. 자,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입시 이게 많은 언론에서 절대냐 상대냐보다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사실은 교육의 모든 걸 바꾸는데 이걸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걸 보고 그다음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교육부에서 노렸던 것은 이런 피로감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계속 씹어라. 씹어라. 계속 씹다 보면 이가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반응이 되게 미지근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색다른 점수가 계속해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이 날아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그게 과목으로 선택이 돼 있는데 그거를 수능에서 안 보겠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건 파행이 이미 예고돼 있는 상황인 거죠. 내신은 들어가는데 내신 수능은 수능은 안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딱 내신까지만 하고 만나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파행이 이미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 쪽의 이 교과를 이 사회나 과학 교과 쪽 한쪽에다가 치중시킬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는 게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일단 그게 제일 커요. 아예 제대로 안 가르치고. 제대로 안 가르칠 거다.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제 입시에 맞게. 그렇죠. 물리만 하든 뭐 화학만 하든 딱 이렇게만 할 거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는 그 일부 물지각한 학교들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여러 매체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과학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사실상 원인들이 이과생들이 사회를 하나 선택하는 거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면 이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아니, 사회 싫어서 이과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것도 수학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다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우리는 문과 이과를 나눠 놓은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자꾸 문과 이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3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문이과가 통합된 상황인 거고 그럼 딱 들어갔을 때 이공계 쪽을 진학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문과 계열 진학을 할 거냐 혹은 문과 이공계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학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진학을 한다고 쳤을 때 이제는 뭐 그냥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갖고 그냥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공계 쪽이니까 요 과목을 선택해야겠다. 이걸 학교에서 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느 한쪽으로 치중돼서 선택을 하지는 않겠다. 그럼 쉬운 과목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국어도 뭐 언어와 매체랑 화작 중에서 어느 쪽으로 화작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작 쪽이 되게 불명확한 부분들이 더 있어서 명확한 걸 좋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반반씩 나눠질 것 같아요. 수학은 지금 확통하고 미적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미적분 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확통은 이과도 확통 머리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통은 이게 이과생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확통 쪽에 애초에 처음에 딱 봤을 때 난 이쪽이 이해가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미적분을 파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거든요. 도박의 머리가 있는 거네요.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계산이 그냥 딱 보면 이렇게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확통은 실제로 확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경우에도 잘해요, 그런 애들이. 그런 확통이 머리가 있는 애들이 있다. 그 머리가 있으면 되게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미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서 미적분을 고르는 게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미적분 쪽에서의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네, 결국은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렇죠. 네, 사실상 문이과의 경계가 상당히 없어지니까. 없어진 거죠. 예. 자, 우리 완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도박에 뛰어난. 도박에 뛰어난 머리를 도박에 뛰어난 머리를 가졌죠. 그렇죠. 그거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아니, 여기서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이상한 뭐 그런 어떤 도박이 아니라 그렇죠. 예, 무슨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어떠한 뭐 통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어쨌든 도박에 뛰어난. 그 도박의 손을 좀 대봐야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해보면 잘 될 것 같아요. 도박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예. 네. 자, 예. 과목에 대한 건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이제 그냥 전체적인 입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저는 생각에는 이제는 전체적인 입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시 학종의 틀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교육부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어쨌든 정시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긴 하지만 정시라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아 있겠지만 의도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수시 학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능이 이게 아닌데 뭐 이공계 뭐 기초 학력자와 뭐 범위가 없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수능 자격고사처럼 보겠다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수시로 뽑는데 고교에서 기백을 안 했으면 고교에서 들어라 이런 의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시 학종 확대인 거고 그 선택 수능이라는 거는 결국 뭐 문과 애들은 확통 듣고 이과 애들은 미적 듣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듣고 싶은 애들끼리 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그 반을 문이과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니고 애들끼리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선택 이수제처럼 수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입시 방향이 계속 예상했던 대로 이제 수시나 학종 중심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문과 학생들도 이제 뭐 공대나 의대 가는 거 할만하겠다. 약간 이런 정도 생각이네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왜 그렇게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려고 하는지 그렇죠. 여기 답이 있다. 예, 아마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사실상 경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안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앞서도 우리 세훈 쌤 말씀 잘 해주셨듯이 문이과의 경계는 어른들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애들은 문이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문이과가 없냐면은 정확하게 말씀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문과생이 보는 수능과 이과생이 보는 수능이 다른 게 없어요. 결국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학인데 확률 통계도 이게 앞서 세훈쌤이 말했듯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미적분이 뭐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은 필수 선택 과목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반 선택으로 돌아가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공통 수학만 봐라고 얘기하면은 수학 못하는 애들은 이제 공수만 보고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확통이나 미적을 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대는 미적을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과연 의대가 미적을 지적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대가 반드시 수능에서 미적분을 한 아이만이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적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변화가 어떤 상위권의 어떤 변화된 어떤 모습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의대가 의대가 반으로 나눠지는 게 이게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의대는 미적을 꼭 해갖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대는 괜찮아. 근데 틀림없이 그런 의대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의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의대는 확통이 의대 확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의대는 사실 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기계공학과나 이런 쪽은 물리학과는 당연히 그렇죠. 역학이 있으니 미적으로 미적이죠.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의대는 사실 확통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대가 확통이냐 미적이냐를 안 정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확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문과인 거예요. 기존의 어떤 수능 체제로 본다면. 결국 이런 어떤 발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학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과학도 1+1이잖아요. 그렇죠. 사회 1, 과학 1이잖아요. 그럼 사실상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건 이런 과목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절대냐 상대냐는 아무런 문제가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능은 구조적으로 상당 부분 문이과 통합에 대한 네, 흐름 속에서 약화되었고 그리고 문이과 통합의 정신을 수능에서 완전히 구현시켜 버렸어요. 과목이 사실은 절대냐 상대냐를 규정해 버릴 거예요. 이제는 절대는 무슨 상관 있고 상대는 무슨 상관 있나 이 안에서. 근데 생각 외로 상대를 전제하고 만든 것 같아요. 이 안 자체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점수가 있을 상대를 결정할 것 같다. 그리고 언론은 계속 상대나 절대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 니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게 의대예요. 의대는 명분이 없어요. 의대는 제가 보기에는 의대가 미적분을 반드시 필수로 해라라고 하는 거를 의대가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 명분도 있어야 되고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문적 합리성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가 아니 의사들이 주로 하는 일 자체가 미적분을 쓰는 게 사람의 장기를 미적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밌겠는데. 그렇죠. 간을 미분하면 소장이 되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쪽에서는 사용을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거는 기기와 관련해서 만드는 사람이 하는 거고. 기기와 관련해서 그걸 쓰는 사람은 확통이죠. 쓰는 사람은 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 입장에서는 확통인데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이과 최상위 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확통인데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의대는 확통이냐 미적이냐를 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는 미적을 해갖고 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대 중에서 상당수의 의대는 미적이냐 확통이냐를 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취향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정말 자기 취향대로 확통머리가 있는 애, 기존에 어떠한 이과적인 느낌이 없는 확통머리가 있는 애, 얘가 의대를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대원외고다. 이 애들이 수능을 볼 때 얘네한테 의대는 그냥 열린 지금 예를 들어서 문과 애들이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얘네 입장에서의 정시 때는 그냥 의대도 또 하나 열려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사실상 지금 현재 정시로 대학을 들어가는 케이스에 있어서 의대의 비중은 거의
외고나 어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비중이 높았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재학생서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불이익이 없어요. 네, 사실상.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외고가 의대 가는데 불이익이 안 생겼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불이익이 생긴다면은 수시 정도에서나 불이익이 생기는 거지 오히려 정시에서는 불이익이 안 생기는데 거꾸로 정시 인원을 늘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뭔가 입시적인 형태의 뭐 불편함을 좀 주고 싶어서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갖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문이과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문과도 없고 이제 이과도 없는 게 아니냐. 이 정도면은 수능에서는 적어도 문이과의 경계는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좋으세요? 그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적보다 확통이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난도가 그렇게 꼭 확통이 쉽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의대에서는 확통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외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그 교차 지원 때문에 외고에서 의대 가는 학생들 제법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정말 문과 수능 점수로 갔거든요. 정말.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의대 가서 또 잘해요. 그렇죠. 영어 잘하니까. 영어 잘하니까 오히려 그 문과 최상위권 같은 머리가 의외로 의대 가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의대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게 굳이 이과 쪽 머리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아니 너무 그럴 수는 있는데 발언하시러 그렇구나.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렇구나. 전국의 수학학원 원장님 세훈쌤 저기 그 이미지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 저는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서 이제 드디어 이런 머리를 쓰기도 하는구나. 역시 교육부 공무원들이 일관성 있게 간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도 사실 교육부 공무원이 만든 거고 정권은 바뀌었어도 그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결국 자신들이 만든 안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과정 속에서 현 정치적 상황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관료들의 힘은 결국 이런 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큰 저항 없이 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8월 발표인데 8월 달에 아시안 게임 있습니다. 손흥민 군대 면제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도 관심이 좀 흐트러지기 때문에 8월 달에 이걸 이제 8월 초 말고 8월 중순 넘어서 발표를 하게 되면 큰 저항 없이 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수능 과목 안은 그리고 사실상 문이과 통합의 취지에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공격하긴 사실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냐 상대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이미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청취자분들에게는 저희가 항상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8월에 겨냥되어 있지만 사실 이미 대한민국은 계속 이제 교육부가 질질 끌면서 결국 이제 와가지고 저는 대부분 결정 났다고 봐요. 지금 중3에 있어서의 어떠한 입시적인 트렌드는 이미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빅피처를 그린 거라면 굉장히 훌륭한 이걸 만약에 빅피처 그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거의 그 허경영급인데? 그렇죠. 역사적 인물로 따지면 정도전. 이 정도는 뭐 굉장히 제갈량 수준이에요. 이거 빅피처로 그려가지고 월드컵 기간 중에 이걸 발표하고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이걸 발표하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교육위원회는 절대평가, 상대평가하고 언론은 계속 이걸 떠들게 만들고 우린 이걸 결정하자. 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뭐 그런 분은 존중해줘야죠. 차기 교육부 장을 시켜야죠. 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사실 부담될 게 있어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하고 괴리됐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수업을 해버리면 이 경우에 학생들은 그 시간은 어쨌든 수능이 안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1학년이잖아요. 1학년 때는 다 내신 경쟁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학종이 있으니까 교육부가 생각한 거예요. 수시로 갈 애들은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이 뭐 처음서부터 정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학년 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2학년 때 정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1학년 때 공통사회, 1학년 때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은 내신 경쟁이니까
이건 하겠지. 그건 하고. 이건 하고. 여기서 이제 안 2학년 나올 때부터 수능 준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제 해라. 과목별로 나눠서 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것 같아요. 괜찮은데? 예,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어차피 공과나 공사는 어차피 내신 과목이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이 공과와 공사를 집어넣으면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할지 뻔히 보이거든요. 수능 과목 수 열 몇 가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17과목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통사회 9과목, 공통과와 4과목 해가지고 13개 집어넣은 다음에 선택 수능까지 이렇게 탁 만들어버리면은 아마 조선일보나 이런 쪽의 기사는 수능 과목 18과목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확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 벌써 뭐 더 복잡해진다 이렇게 지금 헤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더 사람 단순했지 사실.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네.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김현주 기자님이시네요. 박세미 기자님이랑. 아니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사이버 가서 이제 그냥 이제 뭐 다 그건데 뭐. 아니 여기 저기 기사에 다 떴는데요. 본인 이름을 다 하신 건데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생각은 더 복잡해진다고 보신 거고 그다음 대부분의 어떠한 현실에서 존재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든가 교육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복잡하냐 아니면 단순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아니 복잡하면 어떨 거고 단순하면 어떨 거야. 복잡해졌는데 내 애가 잘하면 좋은 거고 단순해졌는데 내 애가 못하면은 그냥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잡이냐 단순이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요 과목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상 양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런 게 좀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좋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는 이제 과학의 퇴조예요. 예, 그렇죠. 네, 과학의 퇴조인데 이게 뭐냐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한 과목이거든요. 그것도 원. 야, 이건 정말 공대를 가는 과정에서 정시로 공대 가는 애들은 수업을 못 쫓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수시로 공대를 간 아이와 정시로 공대를 간 아이가 학력적 격차가 생겨서 정시파 애들이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비하할 때 학생들이 쓰는 말이 충자를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매도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 하고 왔다. 그렇죠. 수시에서는 어쨌든 학교에서 투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하고 테니까. 예, 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를 갔다라고 얘기하면 수시로 상위권 대학 건축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물리 1, 물리 2를 너무나 잘하지 않으면 못 가는 아이들인데 얘는 물원, 물투를 다 해갖고 오고 그리고 수시로 갈 때는 그 다음에 뭐 수학도 미적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쭉쭉 진행을 해서 이제 얘가 왔는데 극단적인 경우 만약에 확률 통계를 공부하고 예, 지구과학을 선택해가지고 건축학과를 가는 애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학교 가가지고 오히려 더 학력적인 형태의 문제를 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공계 쪽에서는 정시 비율을 줄이겠네요. 이공계가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 만들어낼 거예요. 또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또 언론은 또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3년 후에 있다가 점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 사회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과학이 이 정도가 되면은 과학이 유명무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물원, 생원, 화원, 지원을 보면요. 원 과목에서도 상당 부분 내용이 빠졌어요. 난이도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원래 교육과정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기하가 완전 빠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미적분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기하가 빠진 수학은 사실은 상당 부분 난이도 있는 내용들이 빠진 건데 근데 그 와중에도 확률 통계랑 미적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죠. 확률 통계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공부의 양을 확 줄여줬어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과학은 적어도 2과목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한 과목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거는 할만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문과적 색깔을 갖고 있었던 아이들이 이공계 진학을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지금 이 안은. 그러니까 상위권 기존의 문과 상위권 학생들 경영 경제 정도를 지망하려고 했었던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시로 못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을 명분이 없는 거죠.
결국 대원외고에서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을 딱 보고 나면은 얘네가 서울대 경영을 갈지 서울대 경제를 갈지 아니면 서울대 기경학과를 갈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영역 자체가. 얘네를 막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진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그 특징이 있지 않냐.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계공학과랑 경제학과랑 어디 가실래요? 둘 다 안 가요. 그렇죠. 의대 가죠. 다시 태어나면 의대 가죠. 아니요, 저는 별로 생각 없어요. 오, 법대 가요? 아니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거 선택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아유,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얄밉더라. 아니 저는 뭐 실제로 뭐 어디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저는, 네, 저는 한의대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향도 맞고. 누구요? 저요. 아, 저희 친구 아버님이 한의 사셨는데 저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거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저는 법대를 가겠습니다. 그쵸? 아니 법대를 지금 와서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법대 쪽에 공부들이 재밌는 공부겠구나 이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아, 잘했을 것 같아요. 법대를 갔으면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재밌게 공부하고 지금쯤 아마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안 계셨겠죠.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무슨 정당 소속 나와가지고 아마 한참 썰전 나갔을 줄 몰라. 썰전 나가. 인생이 다시 왔으면 요번에 이제 한용에서 진료보고 있었을 거고 요번에 이제 TV 나오셨을 거고 나만 여기 앉아 있겠네. 뭐 나만 손해 본 것 같아. 아니 저는. 자, 그러면 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8월인데 그럼 이후에 어떠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게 이제 절대냐 상대냐인데 대부분 요 안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상대를 전제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절대가 되면 이제 저항이 갑자기 또 커질 테니까. 네, 그쵸. 요 안대로 되면은 그러면 이제 8월에 발표되는 내용은 수능은 상대평가로 하고 수능 시험 과목 안은 요 정도로 한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간다고 치면 과학 쪽에 조정이 좀 들어가면 들어갔지 다른 곳은 손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과학 2가 빠진 게 확실히 이제 이공계 쪽에서는 좀 문제다라고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수능에서는 과학 2가 이거를 지금 문제 제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어차피 2 과목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기하가 빠진 상태에서 그 과학 2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공계 쪽에서 사실은 이 수능만 안만을 가지고 만족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보충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별로 변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요? 마지막 변수는 지금 이게 그 선택 과목에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반드시 태기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중 반드시 태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드시를 빼버리는 거죠. 안 고른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굳이 원하면 그냥 국어만? 공통 국어만 해. 굳이 원하면 공통 수학만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가 굳이 공부를 못 하는데 뭐 이것까지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필수 선택 과목인데 이거를 자유 선택 과목으로 바꿀 여지가 좀 하나 남아 있는 거. 요것이 가장 급진적인 변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좀 급진적일 수 있어서 예.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 전망. 다시 말해서 현 초 4, 5학년 정도가 수능을 볼 때에는 분명히 요거를 손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거를 필수 2과목을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자격고사와의 어떠한 기초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완쌤은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최종 마무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로 해주고 싶으세요? 그거는 아니고 그냥 일부 그냥 약간 특정한 것만 하나 얘기하면은 그 어제 사실은 저 상담하는 학생이랑 얘기하다가 의대 지망하는 학생이었는데 저 이거 이번에 못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재수해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고1이에요 지금. 근데 저 재수하면은 나중에 이거 수능 이거 어떻게 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 상관없어. 그랬어요. 네가 생각할 만큼 그렇지 않아서. 뭐. 완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아지면 나아졌지 불편한 요소가 별로 없는데 괜찮아 재수가 안 되면 삼수해 그냥 그랬거든요. 재수생이 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뭐 일단은 요 정도. 네. 재수생도 별 문제는 없다. 재수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재수생들은 좋죠. 그리고 문과적 지향을 갖고 있었던 재수생들이 수학에 대한 부담이나 과학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문과로 가가지고 의대에 대한 꿈을 살짝이 놓았던 아이들이 재수해가지고서는 다시 점수 보고서는 의대 지원을 생각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거예요.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훈 쌤은 어떠세요? 저는 수능에 힘이 약화되는 건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이고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좀 학교 교육하고 일치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지금처럼 가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조금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수능이 약화되게 되면 어쨌든 수시 쪽에서 차별화가 조금 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좀 영향을 집중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시대의 흐름은 사실 수시 학종으로 가고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마지막 제가 정리하자면 이 수능 과목 구조안까지 나올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대세는 수시 학종이 되는 건데 그러나 정치적 선택과 정책적인 여론의 과정을 통해서 정시와 수시 비중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요 과정이 과도기적인 부분이잖아요. 요게 결국은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구멍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운이 좋아서 들어가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수시 초창기에 뭐 내신 한 10% 아이들이 학생회장 전형 같은 걸로 막 연대 합격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입시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변화를 청취자분들께서 짜증과 분노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긍정과 희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고요. 팟캐스트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주고 누군가의 인생에 커다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었어요. 자, 뭐 요 정도 마무리하죠, 선생님들. 그리고 요것에 이어서 사실상 또 후폭풍이 난 또 하나의 결정사항이 있죠. 헌법재판소가 고입 결정을 갖다가 인용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로 추가 후속 방송을 진행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방송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 결과의 인용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고입 전략에 대해서도 추가적 방송을 진행을 해서요. 요 두 가지를 함께 들으시는 것이 맥락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